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제 사실상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 강했었는데요. 특검 여부, 결국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의지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선거가 목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할지 국회 정보위 소속이죠. 김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입니다. 네. 예, 민주당 아직 좀 먼저 나오려고 그러시죠? 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지금 이름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걸 또 찝어내시네요. 예. 일단은 뭐 김용민 변호사 연결해서 저희가 대체적인 검찰 수사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정치권에 계시니까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평가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검찰이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사건에 대해서 해당 검사에 대해서 감찰로 마무리하고 그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말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예. 김진태 검찰총장이 더더구나 카메라 앞에서 본인은 부인하지만 표정 자체는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 시켜서 대독 사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자 검찰 수장으로서 나쁘끄러운 행위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소위 민주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비추어 봤을 때의 검찰의 어제의 발표는 정말 7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걸 느꼈고요. 예. 더더구나 국정원장이 2차장이 책임지는 선으로 이제 가름하려고 하는 것을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접하고서는 이게 정말 국정원장이 군인 출신이 맞는가, 그다음에 국정원의 명예와 국정원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당신이 지난번 남북 정상 대화로까지 등급을 낮춰서 공개까지 했던 분인데 이렇게 사기를 추락시키고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자리에 계신다는 점이 저는 정말 아연질색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몇 점 줄 수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사실 점수를 매기기도 나쁘끄러운 그런 점수를 상황이죠.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이 상황은? 예. 네. 그 지적하신 부분이요. 검찰이 남재준 원장 무혐의 처분했는데 국정원 2차장은 어제 사표 냈고 청와대는 즉각 사표 수리했습니다. 네네. 2차장 경질하는 선에서 끝내겠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줄곧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때부터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끝까지 유효하게 주장하실 건지요? 그렇죠. 지난 1년간의 남재준 국정원장 주요 사건을 보면 대선 개입 방해가 첫 번째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고요. 그다음에 CCTV를 조작했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예. 그리고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의 검찰 수사에 비협조를 조장했습니다. 진술 거부를 강압했고요.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해서요.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등급을 낮추어서 공개하는, 그러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정원의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 비협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프 개혁 말만 했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무능했거나 조직 내부에서 휘둘렀거나 알고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주요하게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2차장을 경질하는 선으로 마무리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될 거다라고 믿고 계신다면 빨리 그 믿음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제 서천호 2차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요. 청와대가 네. 즉각 사표를 수리했거든요. 네. 예.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 결과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조율을 하는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3월 11일 날 국정원에 갔을 때 대공수사국장이 총괄 책임자다라고 얘기했고 국정원장과 제2차장한테는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서천호 2차장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얘기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국장이 얘기했던 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으로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몰랐다. 말 안 된다는 거고요. 서천호 2차장 책임으로 끝내겠다. 그러면은 대공수사국장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분이 1급이고요. 그 밑에 대공수사단장 2급 또 어디로 간 겁니까? 어떻게 3급 팀장의 책임만 묻고 그 윗선을 무혐의 처리한다? 아, 정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우습지만 그 우스운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휴 나는 살았다. 2차장 뒤에 숨는 국정원장은 정말 창피한 일이죠. 평생 군인으로서 재직했던 분의 명예도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명예도 있습니다. 국정원장 명예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기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요.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부, 저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뭐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또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정치적인 상황 그렇게 좀 녹록지가 못합니다.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신당 창당하는 데 좀 전력을 쏟았는데 이 특검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만 믿고 국민의 실질적 여론을 등돌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까지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 뜻, 그 다음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언제까지라는 것은 상태가 여당이 워낙에 이제 지금 불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 의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별히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정보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요. 서상기 위원장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일정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대구까지 내려가서라도 회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여당 간사나 서상기 위원장으로부터 정보위 소집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어저께 정보위 소집 요구를 17일 10시로 했습니다. 예. 내일이죠. 모레인데요. 그 전까지 답을 주시겠죠. 가부간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사실은 대구시장 경선 때문에 국가적인 사안을 이렇게 뒤로 기피하거나 또 지금 안보 무능 때문에도 대단히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위원장하고 간사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안보 문제도 뒷전, 그 다음에 국민 안전도 뒷전, 그 다음에 간첩 조작, 증거 조작도 뒷전,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준 계기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17일 회의 소집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응하게 되고요? 불응하게 되면. 불응요? 예. 사실은 현재로서는 재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불응했을 때에 대해서 내일 또 모여서 의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총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지방선거, 기초선거,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의 주요 논의사항은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의 대응 방안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현안이 지금,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도 있고 해서요. 다양한 소재로 아마 의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정하지는 못할 거고, 4월 국회 대비도 있고요. 예.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남재준 원장 무혐의 처분된 상황 관련해서 2차장 선에서 지금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사표 냈고 수리됐거든요. 네. 남재준 원장이 이런 큰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네. 믿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직무유기도 직무유기고요. 예. 무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불리할 것 같다 또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기준과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간첩 사건이라는 것은 국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는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됐는데 유죄의 중요한 근거가 나온 겁니다. 이 중요한 근거를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아닌 거죠.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을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면 보고를 만약에 안 했다면. 예. 그게 또는 조작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증거가 나왔습니다. 거의 회의가 있을 텐데요. 아침마다 뭐 있든 아니면은 일주일 단위로 있든 간에 회의가 있는데 간첩 조작 사건 또는 간첩 사건이죠.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사건에 대해서 대공국장 그다음에 2차장한테만 보고하고 보고를 2차장이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면 그거는 쿠데타인 거죠. 국정원 안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그 선거 때 SNS 위원장을 맡으셨던데, 네네. 예, 특별히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김 의원님 나름대로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SNS는 사실 가장 중요한 과학화된 선거 수단 중에 하나고 국정원에서 그래서 SNS를 활용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것이 지난 1년 반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예. 감시 감독도 물론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명료하고 간단한 그런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하고 공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SNS는 사건 사고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감동을 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 역시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선거는 사실은 워낙에 언론 보도가 우세한 지역 5군데, 그 다음에 경합 지역이 또 7군데, 그 다음에 저희가 불리하다고 하는 군데가 5군데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백중 우세 지역인 7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력 투구해서 반드시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그 길이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오만 독선, 독주, 그다음 불통인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키는 가장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또 필요할 때 저희가 한번 모셔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